보통 40대, 50대가 많이 내몰려진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가장 속상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20대 신입들이 타격을 입고 신입을 안 뽑을 거거든요. 적어도 10대, 20대는 이런 상황에서 잘 대응할 것 같아요. 그들이 커가면서 계속. 근데 4050. 문제는 그쵸 4050인 거죠. 네. 그렇게 안 살아와서 아니 대학 나와서 사무직밖에 못 해봤는데 그 나이에 뭐 회사에서 나오기도 기술도 없고 그러면 쉽게 손대는 게 자영업인 거고 또 어려워지는 건 거고 이걸 해결할 방법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거지. 머니트렌드 2016 이번에 또 책이 새로 나왔는데 공저자이시죠 김용섭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한 4050 세대 정도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제일 불안한 것 같아요. 요즘에 뭔가 이게 좀 경제도 안 좋다고 하고 그리고 이 사실상 이제 막 구조조정 이런 얘기들 막 나오면은 제일 이제 걱정하시는 세대들인데 이쪽에 뭐 트렌드 아닌 트렌드랄까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특히 요즘 막 구조조정 얘기 많이 나와가지고. 구조조정이 사실은 미국은 한 3년 전부터 네. 본격화돼서 작년 올해 엄청 많이 했어요. 한국은 이제 좀 하기 시작하는 중인 거고 구조조정은 산업 구조가 바뀌었어요. 일하는 방식도 바뀌었고 네. 기술 도구가 워낙 뛰어난 상황이 돼서 사람의 보조 역할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 사람들의 구조조정 생각은 회사가 어려우니까 좀 뭐 사람 좀 줄이자 이게 어려워진 문제가 아니고 판이 바뀐 거니까 일하는 방식이 바뀐 거니까 한 번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때 이런 거 할 때 그러면 있는 사람 중에 좀 나갈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가면 없느냐 새로 뽑아야 되겠죠. 뽑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통 40대, 50대가 많이 내몰려진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가장 속상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 사람들도 속상해요. 나가니까. 기업이 구조조정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100이라는 인원이 있다면 50을 내보내고 다시 50을 빼서 100을 맞추려는 게 아니에요. 기술 도구의 힘을 많이 활용해서 50 갖고도 100의 퍼포먼스를 내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보내고 안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더 줄어들고 1부는 뽑겠지만 그럼 뽑는 사람은 누굴 뽑을 거냐? 20대를 안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40대, 50대만 이 구조조정에 타격을 입는 게 아니고 20대 신입들이 타격을 입고 신입을 안 뽑을 거거든요. 실제로 해외에서 나온 여러 가지 연구 논문을 봐도 20대, 30대 신입 직원들의 미래가 제일 좀 타격이 크다는 보고서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 우선 들어가야지 나중에 뭐 아웃 잘리고 할 기회라도 있는 거데 들어가질 못하는 거야 이때부터는. 그래서 구조조정의 시대가 시작됐다. 구조조정은 있는 사람 또 새로 뽑는 기준이 바뀌고 인재상이 바뀌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나오게 되는 40, 50대들이 어떤 경쟁력을 가질 건가 뭐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다양한 문제를 만들어낼 거예요. 네. 이게 특히 이제 AI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업종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인원이 이렇게 뭐 교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소, 그러니까 자리가 줄어드는 느낌이 이런 걸 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자영업에서도 식당 중에서도 자동화 도구, 조리도구 자동화 쓰는 데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 장사 잘 된다고 사람 쓸 거야. 계속 도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도구로서 편해진 사람들은 그 도구를 쓰지 사람을 추가해서 도구를 빼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사람의 역할이라는 개념들이 자꾸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즘에 그 채용 방식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공채가 거의 없더라고요. 없어요. 요즘에 네. 그냥 수시 채용이고 다 경력직 채용하고 막 이러는데 그쵸. 20대들, 30대들 같은 경우는 경력을 쌓아야지 뭐 경력직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도 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모르겠고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20대 입장에서야 지금 말씀대로 아니 경력을 쌓을 기회도 안 줬으면서 근데 기업이 그런 기회를 주는 데는 아니거든요. 기업이 자기네 비즈니스하고 성과 내고 이거에 바쁘지 누군가를 교육시키려고 기업하는 건 교육기관은 아니죠. 교육기관 아니죠. 그러면 누가 해야 되냐? 대학이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대학이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학이 잘 못하죠. 그럼 우리나라의 대학에 문제가 첫 번째로 있는 거죠. 기업이 왜 공채를 안 해? 기업을 뭐라 그럴 게 아니고 왜 대학은 4년간 그 많은 등록금을 받아 먹으면서 왜 얘들을 당장 투입할 뾰족한 애들도 못 만들어 놨을까? 이건 우리가 고민할 지점이라 이거죠. 그 역할을 못하면 결국은 대학의 역할 자체가 무용이 돼서 또 대학도 안 가겠죠. 네. 더 흥미로운 건요. 요즘 인문계고를 떨어지면
옛날 사람들은 인문계고 떨어지면 실업계고 간다 그랬잖아요. 요즘 그 실업계라고 그러죠. 요즘 직업 그러니까 기술직 뭐 기술계 요즘 반대예요. 거기 떨어지면 인문계 가요. 경쟁이 바뀌었어요. 경쟁률 자체가. 네. 요즘은 뭐 공고란 이름도 잘 안 쓰죠. 이름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네. 근데도 속성은 비슷하잖아요. 옛날에 그 공고, 상고 뭐 이런 학교들이 경쟁률이 보통 그 미달이 아니에요. 지금 다 넘어요. 그래서 거기 떨어진 애들이 인문계로 가게 되는데 그럼 거기를 왜 가느냐? 기술직 블루칼라에 대한 관심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모두가 사무직, 모두가 대학 졸업하는 거 이것만 좋아해가지고 수십 년째 다들 그쪽으로 몰아넣었잖아요. 근데 사무직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앞으로 더 필요가 없으시겠죠. 그렇죠. 사무직이 계속 빠져나오는 건 거고, 근데 기술직, 손으로 하는 역할들은 대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우리가 뭐 로봇이 다 해주지 않을까? 로봇이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손재주에 연관되는 거예요. 사람 손과 같은 역할을 로봇이 하려면 한참 걸려요. 뭐 한 20년 더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면 적어도 그 기간만큼은 가장 안전한 직업이 손으로 하는 기술이 필요한 역할이니까 배관공도 있고 전기 기술자도 있고 놀라운 게 미국에는 20대 전기 기술자 중에서 인스타 팔로워가 100만 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플루언서, 전기 기술자인데. 네. 그럼 거기에 뭘 올려두냐? 그럼 자기 전기 작업한 거 올려둔 거예요. 전기 작업하는, 저 재밌는 작업이네. 배관공도 마찬가지. 자기의 직업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직업은 미션을 수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누군가는 8시간 걸려서 수행했고 누군가는 1시간을 걸려서 수행하면 끝인 거잖아요. 그냥 1시간만 하고 일당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전문성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기의 가치도 높아지고 여가도 더 많아지고 회사에서 상사 눈치 보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이런 기술직 직업에 대한 대학 가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이런 거에 대한 열망이 최근 들어서 계속 커지고 있어요. 이게 또 미래로 봤을 때는 AI에게 대체되지 않을 가장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직업군이 그쪽이라 또 얘기하니까 이게 한국에서도 영향을 미쳐요. 네. 그래서 한국의 10대들도 세상 돌아가는 거 알잖아요. 걔들도 이제 저런 거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에 있어서 인문계고가 아니고 직업계로 몰리는 건 거고. 거기다가 20대 대학생 중에서도 그럼 그냥 졸업해가지고 안 되겠는데? 아니면 졸업해서라도 그냥 사무직 안 되겠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기술직이 있는 학교로 옮긴다거나 기술을 배운다거나 20대 중에서 뭐 도배 기술 배우거나 배관 배우거나 이런 거 해서 막 인스타에서 드러내는 사람도 한국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관점이 바뀐 거예요. 네. 옛날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대학 가서 무조건 사무실에 앉아서 일해야 돼 이거였다면 이 관점이 균열이 된 거고 이 균열을 지금 10대 20대가 맞이한 거고 적어도 10대 20대는 이런 상황에서 잘 대응할 것 같아요. 그들이 커가면서 계속. 근데 4050 문제는 그렇죠. 4050인 거죠. 네. 그렇게 안 살아와서 아니 대학 나와서 사무직밖에 못 해봤는데 그 나이에 뭐 회사에서 나오게 되고 기술도 없고 그러면 쉽게 손대는 게 자영업인 거고 또 어려워지는 건 거고 이걸 해결할 방법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안에서 자기가 노력하는 거 말고는 없다. 그렇죠. 왜냐면 지금 뭐 20대, 10대들도 마찬가지로 힘들어 하는데. 근데 이제 과거에 그 하던 것만 계속 그 집착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어떤 직업이건 간에 그 직업의 유효기간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번 취직하고 정년까지 버틸 수 있었다면 이제는 못 그러는 직업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직업관에 대한 관점도 바뀌어야 될 거고 그리고 그 정부나 정치가 하는 역할은 일자리가 없거나 했을 때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사실 주 4일제를 다른 선진국에서 먼저 해보거나 고민 많이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5일 일하던 걸 4일이나 3일 한 명 더 일하게끔 이렇게 나눠서 분산시키는 거잖아요. 대신 한 명이 벌 목숨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사회 전체가 일부 백수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 역할을 하는 게 낫겠죠. 정치나 정부는 이런 관점을 가지는 게 당연하죠. 그게 그들의 역할이니까. 모두를 부자 만드는 게 그들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민간의 영역에선 아니 모두가 그렇게 하는 것보단 나는 되게 부자 되고 싶어. 나는 연봉 10억 받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자기만이 가진 특별한 역량을 가지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남들 다 가지는 졸업장 가지고 남들 다 가지는 사무직 커리어 이것만 갖고 뭐 연봉 10억 택도 없는 소리잖아요. 그걸 가지기 위해서는 남들이 가지 않은 뭔가를 계속 발굴해야 되는 건고. 그러면 이 세대들도 결국에는 뾰족해지는 게 중요할까요?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서 뭔가 하나 스페셜리스트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40, 50대가 되게 올드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60, 70대는 그래도 뭐 되게 옛날 사람처럼 보여도 40, 50대는 이제 겨우 중간 나이 정도예요. 우리나라 중위 연령이 47세니까. 네. 47세가 중간이니까 뭐 40, 50대 거의 중간. 아직 한창 팔팔할 사람입니다. 팔팔한 사람들 입장에선 뭘 할 수 있냐. 지금 20, 30대가 누리는
뭐 핫플레이스가 됐건 20, 30대가 좋아서 가는 어떤 경험치가 됐건 이거 대부분 누가 비즈니스 하는지 아세요? 40, 50대예요. 왜냐 20, 30대는 좋아서 소비도 하고 누릴 수는 있지만 돈은 없어요. 네. 그런 비즈니스 해본 경험도 없고 극히 일부만 다 그런 비즈니스 합니다. 근데 40, 50대는 경험도 좀 있고 네. 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40, 50대가 만든 걸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K-팝도고요. K-팝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K 관련되는 비즈니스를 확장시키는 1등 공신이잖아요. 대부분의 뭐 소비재 사업이건 자영업도 마찬가지, 관광도 마찬가지. K-팝에게 고마워할 일이죠, 사실은. K-팝에 주도하는 그 몇 개 회사들 있죠. 그 회사의 창업자들 나이대가 보면 대부분 다 네. X세대예요. 네네. SM 이수만 회장 빼고는 다 거기는 뭐 더 앞세대니까 그 외에 나머지는 다 X세대예요. X세대니까 나이가 50 언저리니까 40 후반 50 요 사람들이 많죠. 이 사람들이 다 판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40, 50대라고 그래서 너무 나이 든 사람이 아니니까 기회를 만드는데 투자를 할 필요가 있고 거기다가 그 미국에서도 그 창업을 했을 때 스타트업 뭐 식당 이런 거 말고 네. 스타트업 창업을 했을 때 투자를 받는 거 창업은 누구나 하지만 투자를 하는 건 다르잖아. 투자를 받는 건 투자를 받는 사람들의 평균 조건이 있었어요. 40대가 제일 많았어요. 왜냐면 40대가 창업을 했다? 그럼 적어도 현업에서 뭔가를 한 10수년 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겠죠. 기업에서건 뭐 인정 네트워크도 있을 거고 뭐 엎어 좋은 경험도 있을 거고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해도 투자의 가치가 생기는 건 거지. 갓 대학 졸업한 20대 제일 위험하죠, 사업하기. 그러다 보니까 40, 50대 이렇게 뭐 나오는 세대들도 새로운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도 가능할까요? 뭐 일본인가요? 그런 데들은 이제 뭐 80대 노인들을 60대가 막 이렇게 케어해주고, 그러니까 더 나이 많은 노인을 좀 더 젊은 노인이 이렇게 케어해주는 것처럼 지금 4050 세대 분들은 AI도 있고 뭐 점점 이렇게 입지가 좀 좁아지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나보다 더 선배 인구들, 그러니까 고령화 인구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그쪽에서 뭔가 좀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그렇죠. 들고요. 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는 게 그러니까 미래에 점점 커질 비즈니스가 있잖아요. 커질 네. 비즈니스 중에서 누군가를 케어하는 비즈니스는 커져요, 무조건. 근데 케어하는 비즈니스가 물리적으로 누군가를 옆에서 붙어서 케어하는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겠죠. 힘든 일이고 돈을 많이 버는 일은 아닙니다. 그 뭐 요양보호사 이 역할 자체가. 네. 그러면 그 역할은 다 하기 싫어할 거 아니에요. 힘든데 돈도 많이 못 번다 그러면. 근데 그 업은 유효하겠죠. 네. 뭐 직접 내가 요양보호를 하진 않더라도 요양보호하는 회사를 만든다거나 요양보호도 있지만 나이 든 사람들이 머물러야 될 이 집들이 필요하잖아요. 각각의 집에서 있는 것보다는 공동의 시설을 했을 때 누가 아프면 대응도 좀 잘 될 거고 국내에서도 최고급 규모의 그런 요양 노인 시설들이 자꾸 만들어지잖아요. 그 시설은 계속 필요하거든요. 점점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뭐 갖고 있는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은 부동산도 많이 갖고 있을 텐데 그 부동산 지고 있는 것 자체가 뭔 의미겠어요. 어느 시점 되면 내가 편안하게 잘 누릴 공간에 들어가야 될 거고 그럼 부동산에서 그쪽으로 넘겨야 될 거고 이것도 제일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 이 4050 세대들은 앞으로 위기 상황인 건 맞네요. 이 위기 AI 특히 AI가 발달됐는데 요 세대는 특히 사무직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위기는 제가 봤을 때는 네. 모든 연령대가 위기예요. 다 위기인가요? 위기가 아닌 세대는 없고 그러니까 세대 통으로 보자면 다 위기고 다만 모두에게 기회는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세상 전부를 구하려는 거 아니에요. 세상 전부를 구하고 전 국민을 어떻게 잘 살게 이러려면 정치하셔야 되고 지금 투자라던가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자기가 더 집중되는 거잖아요. 뭐 노인 문제 그분들이 노인 문제를 얘기하더라도 전체 모든 노인을 따지는 게 아니고 40대 50대 마찬가지. 전체 모든 40, 50대가 아니고 내가 속한 우리 그룹 뭐 나 그러면 모두를 위한 게 아니고 나만을 위한 거라면 기회는 많을 거라고 봐요. 점점 꺾어지는 애들도 있는 반면에 커지는 애들 뭐 경험 시장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그런 쪽에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오늘 이 대화에서 경험 사치와 그리고 이제 어쨌든 선택적 소비라는 게 네. 어찌 보면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60, 70 세대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그분들에게 아직 경험 사치까지는 아니어도 선택은 확실해요. 그게 뭔 이제는? 선택인가 하면요. 자식에게 덜 물려줄 선택.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예전에 나이 든 사람들은 관성적으로 물려줬어요, 그냥. 네. 본인이 번 걸 본인이 쓴다고 생각 못한 분들 많았었어요. 그렇죠. 다음 때로 물려주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한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네. 지금은 수명도 길어진 데다가 충분히 내가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비즈니스들이 노인들을 위한 케어, 요양 이것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이 어떻게 재밌게 즐기고 놀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놀고 싶은 욕망은 애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나이가 많아도 좋은 데 가서 재밌게 신나게 놀고 싶은 욕망들은 있죠. 그래서 그런 쪽도 컨텐츠나 뭐 팬덤도 마찬가지, 경험도 마찬가지. 이게 노인용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 좋을 건지 각 타겟별로 20대를 위한 거, 50대를 위한 거, 70대 다 타겟별로 다른 거니까 네. 그런 것도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뭐 이런 저런 다양한 얘기들을 나눠봤는데 뭐 저도 40대이긴 하지만 제일 어찌 보면 주력이기도 하고 제일 불안한 세대인 것 같기도 해요. 특히 요즘에 AI 발달 때문에 사무직 하시는 분들 뭐 너무 걱정이 많아서 제 지인도 20대 직원이 한 반이 나갔대요. 회사에서 개발사인데 근데 회사가 돌아간대요. AI로.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조만간 있으면 나도 아마 나갈 것 같다. 몇 년 지나면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약간 공포감 아닌 공포감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4050 세대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조언이랄까요? 네. 이 트렌드의 변화 어떻게 봐야 될지. 우선 지금 AI나 기술의 변화가 우리 일자리에 영향 주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네. 계속 이렇게 갈 거고 우리도 사람을 쓸 때 사람보다는 더 효율적인 기계가 있다면 기계를 쓸 거예요. 네. 이 흐름들은 막을 수 없다면 다만 뭘 해야 될 거냐. 40, 50대가 굉장히 놀라운 포지션인데요. 완전 아날로그 세대도 아니고 완전 디지털 세대도 아니에요. 둘 다를 애매하게 다 맛을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를 잘 섞어서 기회를 만드는 데는 충분히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오히려 60, 70대 이상들이라면 디지털에 대한 접근하기 어려워요, 그분들은. 20대, 10대, 20대 아날로그는 좀 어려워요, 그들은. 소비는 할 수 있어도 뭔가 비즈니스는 어렵습니다. 근데 40, 50대는 양쪽을 다 잡고 있다 보니까 대신 우리가 AI에 대한 거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열심히 노력해서 흡수는 하셔야 돼요. 그냥 20년 전에 배운 걸로 계속 대충 버틸 생각만 안 하시고 네. 계속 공부만 할 수 있다. 흡수할 수 있다고 하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양쪽 다 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40, 50대 중에서 앞으로 중요한 뭐 경제 권력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봐요. 이게 40, 50대가 항상 가장 쉽게 빠지는 게 또 매너리즘인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만하고 익숙해지니까 좀 이제 흘러가는 대로 살기도 하는데. 그리고 네. 40, 50대가 본인이 나이 먹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47세가 거의 중간값이니까 어디 가서 그러네요. 전체 마라톤이면 거 이제 중간밖에 안 하는데 뭘 벌써 어깨에 힘 주고 뭐 어디서 쉬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네요. 70은 돼야지 이제 좀 쉬어볼까 하는 거고 40, 50대 한창 열심히 공부하고 한창 열심히 달릴 때입니다. 실무할 때예요 우리 지금. 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는 있겠지만 너무 그쵸. 자포자기할 필요는 없다. 좀 더 그 자세한 내용은 여기 또 머니트렌드 2026에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김영석 소장님 모시고 다양한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런 변화가 분명히 느껴진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더 많이 발전되고 할수록 그 사이에 또 돈 벌 기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놓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저도 소장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